오늘은 노희정님이 놀러 오셨어요. 아, 오늘 온다고 댓글 다르셨던 분. 네네. 그러셨구나. 약속을 제가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김희숙 교수님 옆에 계시면서 그 분갈이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그 옆에서 서브하느라고 왜 그렇게 그분 앞에서는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근데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라서, 예, 항상 옆에서 제가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노희정님께서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이 보여요.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렇지. 근데 이 동네 오래 사셨다고.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 며느리 노릇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조금 도시 생활을 저는 원래 또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 시골 사신다고. 강화 살아요. 강화. 그 혼자 그냥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집중이 안 되고 여긴 하니까. 무슨 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통 바느질 규방공예라고 옛날 궁중 바느질. 얼마 전에 자인님이랑 많이 겹치네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미싱으로 하고 한복 같은 거 하나.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손바느질. 그럼 잠깐 손 좀 봐봐요. 아니 나는 손을 이 손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진짜 고우시다. 아니. 그러면 이 규방공예 저는 성격상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래. 성격은 그런데 또 의외로 안에 숨겨진 내면이 그런 걸 해보니까 네. 내 안에 있는 나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지.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시작한 거는 15년 정도 됐죠. 그럼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을 하세요? 작품들은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궁중에 있던 걸 다시 재현하는 그런 바느질. 그러니까 궁중에 있던 거. 쉽게 해서 이제 이것도 닭이뽀라고 내가 그랬잖아. 맞아. 그래, 닭이뽀라고 얘기해 주신. 이게 이제 원래 용도가 옛날에는 차 마실 때 궁중에서 닭이 식지 말라고 이렇게 무지개 쌌던 그런 닭이. 근데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그럼 이런 거 하나 완성시키는데 얼마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하기 나름인데 뭐 닭이뽀 같은 거 열심히 하면 한 일주일. 작품 우리가 하나 하면 기본이 한 3개월. 진짜요? 네. 그동안 계속 바늘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바느질하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이거 바늘 따면 손으로 따는 거니까. 미싱으로 막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뜨는 거니까 자수도 그렇고. 그런 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 저는 이제 배우는 걸 진주에서 배웠거든. 진주에서 배웠고. 경남 진주? 예. 근데 사투리가. 원래 진주가 친정이야. 그러셔서. 그러니까 사투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느냐면 처음 오셔서 저한테 말을 걸으셨는데, 일단 우리 배짱님들이 들어올 땐 표정이 있어. 어떤 표정이? 아까 지으셨던 표정 생각나세요? 나 너 알아. 근데 넌 아무 모르지. 뭐 이런 표정이 있어요. 영상으로 매일 보니까. 그죠? 처음 보는데도 익숙해져.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낯가림이 없는 편이에요. 처음 만나도 몇 년 만난 사람처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하시는데 저를 만난 분들은 다 저 몇 년 알고 오시는 것 같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참 거기 본론에서 벗어났는데 어투가 경상도 같으신데 이 동네 분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결혼해서 여기서 살았으니까. 결혼해서 그럼 40년?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큰애가 79년생이고 사실 한 3년? 2년? 또 여기 서구관에서 공무생활을 했고 그래서. 공무원 하셨어요? 네. 37대까지 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근데 종갓집 며느리인데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으셨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해내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애들이 조금 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분가를 했지. 분가를 했는데 말만 본 거지. 계속 쫓아다니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이 셋인데 세 며느리를 다 데리고 살았으니까. 아들이 셋인데 세 며느리를 다 데리고 사셨다. 나를 데리고 살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결혼하면 또 데리고 살고 또 내보내고 또 그다음에 애들 키울 때도 다
같이 키우고 동서들끼리. 그러니까 집안 문화를 어떻게 보면 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게 이쪽에 청나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제 좀 문역에도 관심 있게 보긴 했는데 또 아들이 미대 나왔거든요. 우리 아들. 그래요? 오. 대학 졸업하고는 미술학원에서 네. 학원 강사로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그러시구나. 큰애 보고 야 너 집 지나다닐 때 푸딩 미술학원 봐 엄마 나 글로 다닐 때 본 거 같은데 사실 이 동네에서 저희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눈에 워낙에 띄는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제가 꽃을 좋아하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었으니까. 근데 이거 밖에 관리를 다 어떻게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해요. 그냥 내비 밤에는 밤에 아무도 안 가져가요.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래요? 이게 우리 식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욕심이 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10분 중에 9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에서 이제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마 배짱님들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라늄을 좋아하세요? 제라늄을 저는 이제 꽃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 있는 집에서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데 네. 그냥 꽃이 좋아서 마당에 꽃이 정원에 심고 그냥 가꾸고 사서 심고 이런 것만 했지 제라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올 봄에 근데 내가 어깨 아파서 막 그러고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남편이 제라늄을 거기서 2개를 들고 왔어. 15분에 2개를 이렇게 심고. 큰 건 아니, 작은 건 아닌데 그 정도면? 네, 제법 15분이면. 모체가 크더라고. 네. 저 정도만한가 보다. 그리고 집에 놔두면 이제 남편은 여기 있고 저는 강화에 있으니까 집이니까 들고 가라고 그랬어. 들고 와서 키웠는데 또 왜 삽목도 하니까 잘 되고. 근데 그걸 주신 분이 요 길 건너 아파트 살아. 남자분인데. 남자분이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 시내 우리 집 앞에 시내 노인정이라고 있는데 네. 그 노인정에 계신 분들 그 노인정 안에 가면 다 하초야. 왜 다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그 하초만 키우는 게 자기 취미야. 근데 저거 제라늄을 사와서 자기가 분갈이를 해서 뭐 또 삽목해갖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라늄 페라고늄 아니었을까요 혹시? 보통 우리가 페라고늄 잘 사니까.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무명이. 아직도 몰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페라고늄 이름들을 이렇게 올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몰랐는데 저도 그거 본래 수입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그걸 찾아냈으니까. 보통 이름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제라늄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도 잘 살아있죠. 네. 이건 비만이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삽목도 잘 돼. 근데 우리 집이 삽목이 조건이 참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나무 밑이 그늘 있지. 바람 막 쌩쌩 불죠. 항상 그 뭐지 통풍 잘 되지. 햇빛 좋지. 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네. 네, 죽는 애도 갖다 놓으면 살겠다. 땅 위에 넣으면 땅이 촉촉하니까. 저는 사실 갤러리 카페를 하고 싶어요. 갤러리 카페. 왜냐면 작품들을 그냥 갯장 속에 넣어놓고 내 집에만 넣어놓기 너무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구경도 할 겸 이렇게 뭐 판매 용도는 아니니까 카페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러게 내가 후회 있었거든. 로망이 사실. 근데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잖아. 아니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김유숙 씨님이 이게 동영상에 볼 때 연배가 나랑 60대가 넘어서 비슷하게. 맞아요. 비슷하세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젊은 우리 엄마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이제 청라라고 하는 동네가? 아니 여기 우리 그 멍바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희 의외로 그 배짱님들이 연세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 김순애님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으셨어요. 그치. 진짜 멋진 분이시고 그분은 아직도 활동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옛날이랑 틀려서 요즘은 60 넘고 70 되셔서 활동들 다 하세요. 그쵸. 그 너무 일찍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또 강화라는 데가 가서 있으니까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게 소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있는데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 어떤 거에? 요즘은 꽃 키우는데 재미 붙어서. 아니면 나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강화도에서? 사실 강화도 들어간 지 지금 이제 3년째, 2년 넘어서 3년째 더. 이제 꽃들도 자리 잡고 막 한참 예쁠 때인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있던 집을 사서 가서 네. 하다니 옛날 뭐들이 심어놓은 게 막 뿌리 깊게 내려가고 손대기가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내년 봄쯤은 어떻게 좀 뒤집어 볼까 생각은 하는데 보통 일 아닐 텐데요. 근데 저희 집 남편은 중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속고 꼼짝하는 거 안 하고 어째 그렇게 주위에 다 그러실까 몰라. 톱질이고 뭐 하다못해 나무 전지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니까 근데 내가 좋아서 사니까 가서 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지. 응, 맞아.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 나. 저도 이번 일을 하면서 제가 청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한 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섭섭하더라고 안 도와주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저는 워낙에 그 할아버지가 네. 중손이라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도 서당 훈장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 오. 그런데도 정손이니까 무릎에 앉혀서 키웠으니까 아. 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만 아. 챙기는 사람이라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팔을 못 써서 막 힘들어하니까 와서 이제 도와주고 뭐 하면 근데 세상에. 사람을 사서 와서 하니까 맨날 밥 해줘야 되고 그게 뒤치락거리 하는 게 사실 더 힘들지. 근데 어쩜 그렇게들 약속이라는 것처럼 어깨들이 다 나갔을까요? 저는 양쪽 다 했어요 수술을. 양쪽 다? 뭐예요 그러면 병명은? 이쪽은 인대가 끊어진 거고 이쪽은 이제 뼈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깎아냈지 뼈를. 그러게요. 괜히 50견이 아닌 그쵸? 게 진짜 50이 딱 되니까 어깨가 못 쓰겠더라고요.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하지.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에다 팔에다가 뭐 팔목 보호대라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먼저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병이 나기 전에 해야지. 병 나고 나서 고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무릎연골.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쩔뚝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매일 이렇게 서성거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이놈의 열정이 식지를 않고 아직도 20대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8시에 그거 방송한다고 제가 날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8시가 돼도 애들이 없잖아요. 제가 애들이 다 크니까 멀뚱멀뚱하게 되는 상황이 딱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댓글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 제가 라방으로 돌리고 나서는 댓글을 잘 못 읽어드려요. 그렇지. 막 옆에 있는 글 올라오는 거 뭐 읽기도 바쁘고 수다 떨기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지. 응, 그래서 이거 저녁에 8시에 혼자서 여기 제가 카페에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거 라방 해도 괜찮겠다. 1시간 떠드는 건 아무것도 그치.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사실 이거를 다른 분들이 먼저 제의를 해주셨어요.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봐도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사실 남편들 퇴근해가 와 있어도 멀뚱멀뚱. 심지어 저희는 학원이 10시까지 하잖아요. 미술학원은 10시까지 또 저희 청님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 혼자서 앉아있기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녁 시간에 할 것도 없으니까 편집하고 그랬는데 편집도 요즘은 또 늘어서 또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렇게 영상 따고 이러면 사실 편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제가 소재를 찾고 막 여기저기 쏘다니고 이래야지만 힘든데 그래서 요즘은 또 편집도 쉽고 그래서 소통하는 쪽에다 또 우선을 두고. 그래도 50대, 60대까지는 열정만 있으면 정렬은 씨가 열정만 있으면 뭘 하잖아요. 네. 60이 넘어 60 중반이 넘어가니까 열정만 갖고 안 되는 것들이 몸이 너무 안 많아. 컨디션 안 좋을 땐 네.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컨디션 좋은 날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며칠 안 됐는데 지금은 좋은 날이 며칠 안 되던데요. 이게 진짜 나이를 먹는 거구나. 저도 요즘 몸으로 저 느껴요.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공정방지라는 사람들끼리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들을 이제 계속 교수님이 작품을 숙제를 주면 작품들을 해서 그걸 2년 후에 전시할 작품들 만들어내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열정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열정.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올해 그만뒀다니까. 계속 하다가 눈이 뭐고 망가지니까
숙제 생각는 불빛 밑에서 돋보기 막 이만큼 큰 돋보기 쓰고 해야 되니까 건강이 자꾸 망가지니까. 근데 제가 언뜻 이렇게 딱 봤는데 카메라 이미지가 진짜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카메라 이미지가. 사진빨 진짜 안 봤는데. 근데 진짜 그런데 이게 사진빨하고 카메라빨은 또 틀려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너무 미인으로 잘 나오셔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얼굴 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좋으세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저는 좋은데. 사진을 그래도 일장 찍는 사람인데 가족 사진을 한 장 어디 찾아보고 싶어도 가족 사진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요? 사진을 안 찍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가 보기에 노출을 시켜서 아들분이나 자제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딸이 있으면 격하게 막 공감하고 뭐 하는데 저는 아들만 아들만? 제가 이제 전에 키울 때는 아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키워놓고 보니까 딸이 더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지난주인가 언제 군인 갔대. 네, 저번 주에 가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 옷이 도착할 것 같아요. 아까 우체국에서 그게 떴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금방이야. 금방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내기 전에 그랬다가 막상 보내놓으니까 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요. 우리는 아들들이 군대 갈 때 행간문에서도 못 나오겠어.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둘 다 갔다 왔어. 멋있다. 갔다 그랬어. 그때는 잠깐만 아까 79년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드님이. 그러면은 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있죠. 그때는 좀 오래 복무했잖아요. 그치. 오래 했죠. 지금도 아까도 진짜 정열은 없지만 열정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끊임없이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계속 하려고 싸우고 그 남편하고도. 그게 이제 보살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배짱님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진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노희정님께서는 이게 이름 밝히면 안 되겠다. 이분께서는 이제 종갓집 며느리로 해서 10세 식구, 증조 할머니까지 사는 그런 집에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계속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참다가 이제 터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삶이라는 거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건데 내가 왜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애들 키울 때는 사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당일 코스만 친구들하고 가게 하지 누가 뭐 2박 3일 옛날에는 공본적일 때는 여행도 한번 안 보내줬잖아요. 남편들이 그렇죠. 자고 오는 그런 거. 얘기해봤어? 싸워봤어? 왜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우리 남편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도시 생활이 너무 싫고 시골 가서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한번 시도해보지. 해보지도 않고 안 해줄 거야. 허락을 안 해줄 거야. 그거는 보면 혼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용기 얻어갖고 딱 도전했잖아.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사서 나 혼자 나가서 직접 자기 돈으로. 그때는 돈이 그렇게 뭐 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대출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해에서 5년 살다가 남해에서 남해 바다에서 5년 살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살게 되는 거지.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여기서 신현동에서 모시고 살다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혼자 사시니까 내가 인천에서 진주까지 왔다 갔다 너무 힘든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래서 아버지 모신다고 그쪽에다 집을 샀어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핑계가 있었네. 그게 맞았어.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애들이 남해까지 오려면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애들이 너무 멀다. 엄마 너무 멀다. 조금 가까운 데로 오면 안 될까? 아버지는 모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지리산으로 이제 산청에다 집을 사서 그걸로 이사를 했죠. 거기서 7년 살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럼 도합 지금까지 10년이에요? 15년. 15년. 그리고 이제 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그 궁중반화지를 배우면서 거기 4년 공부거든요. 졸업하고 이제 집을 팔고 집으로 왔는데 한 3개월 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오니까 답답했어. 그제서야 이제 그게 답답한 생활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치고 팔때 뛰어서 또 저질렀죠. 강화도로? 강화도로.
장장 몇 개월을 발품하면서 결정.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상황을 처음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건 내가 못 말리겠다 싶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 6월 말에 우리가 여행을 둘이 갔었는데 그때 그러더라.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봐준 거다. 좋으신 분이신 거지 사실. 심지어 그러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 지금 너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 어디냐.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지도 타는 데 가서 혼자 살면서 그 잔디 깎으러 무섭지는 않으세요? 근데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도시가 무섭지 시골은 안 무서워요. 도시는 무서운데? 여기는 뭐 현관문 저기 상가주택이라 4층짜리 상가인데 3층에 대문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딱 문을 잠그고 올라가는데 시골 다 열어놔도 무섭지 않아요. 시골은 오히려 더 어디 가든지 시골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시골 큰 출신이라 그런가.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밤 되면 깜깜하고 그래서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오히려 어두운 해만 지면 시골은 정막강산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섭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겉에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시골에 사시는 분 같이 안 생기셨어요. 그래요? 저기 아파트에서 나오신 분이시지. 나는 너무 좋은데 시골 생활이. 그러시구나. 체질이신 것 같다. 체질이. 저는 강하게 들어가면 진짜 누굴 만나기 전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일주일 열흘씩도 한마디도 안 할 때 있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그렇죠. 그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생활이 지겹거나 뭐 무섭거나 이게 막 싫으면 못하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얘기도 하고 해놓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루를 딱 마감할 때 내가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 밥 먹고 다시 잠자고 하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내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 같은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저는 바느질을 했지. 바느질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계속 그 작품을 해야 되니까 작품 활동하고. 근데 눈 아프고 지금 그래서 그만두셨다면서요. 근데 아예 그만두지는 못하지. 그냥 뭐라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올 봄부터는 이게 치료가 집중적으로 어깨 치료를 들어가니까 아예 쉬겠다고 올여름까지는 일단 지금 이제 자수를 하고 있는데 공중 자수를 일단 쉬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하초에 빠진 거지. 식물 키우는데. 그냥 아침 눈 뜨면 나가서 한 바퀴 놀고 풀 뽑고 그 점심 먹고 또 한 바퀴 놀고 저녁 때 되면 물 주고 운동 한 바퀴 나갔다가 산책 한번 하고 들어와서 지금 많은 배짱님들이 정말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세상에 너같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저도 진짜 조금 더 나이 더 먹고 그러면 그런 생활을 꿈꿀 것 같은데 아직은 가슴속에 열정이 넘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아직은 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노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혼자 나이 먹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고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네네. 있으니까 언제 한번 작품들 한번 보고 싶어요.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그쪽으로 하이킹 자전거 타고. 네 맞아 그쪽. 예. 우리 집 앞으로 자전거 길 있죠. 예, 제가 한번 꼭 갈게요. 오늘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인터뷰 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같이 수락해 주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친하게 지내요. 제가 꼭 만나러 갈게요. 인천 나오면 한 번씩 들릴게요. 예, 그래요, 우리. 자주 봬요. 네, 지금까지 우리 노희정님이셨어요. 배짱이들 지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또 올게요. 같이 인사해 주세요. 지금까지 멍바풀 꽃.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멍바풀 할 테니까 노희정이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멍바풀 노희정입니다. 고맙습니다.